미국은 지니어스 법안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영향력을 점차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해 놓으면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가격이 안정화되어 있는 코인, 예를 들어서 테더 같은 경우는 달러와 1대1로 매칭이 되어 있어서 달러 가격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 코인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낮은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파는 식으로 수익을 낼 수는 없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영향력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점점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앞으로 꾸준히 우상향을 할 코인 한 가지를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올해 7월 달에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것을 통과시키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왜 이 스테이블 코인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미국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이 달러 패권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 세계에서 달러를 사용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미국의 현재 이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인데, 그럼 이 달러 패권과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먼저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계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수혜주로 어떤 코인이 있는지를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되는 것은 바로 국채입니다. 국채라는 것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빚을 충당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을 하고 기업이나 다른 국가들이 그 국채를 구입함으로써 해당 국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에는 미국의 달러가 워낙 강세였기 때문에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고 많은 국가 혹은 기관들이 국채를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어떤 흐름이 나타났냐? 미국의 최대 라이벌로 떠오르고 있는 국가가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이 중국이 이 달러의 패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 비중을 조금씩 감소시키고 있는 수순이었어요.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국채를 사는 나라가 줄어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손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이 국채를 발행한다고 해서 모든 나라들이 그 국채를 사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미국이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달러가 안정화되어 있고 달러가 강세를 보여야 국채를 사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국채를 살 이유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다른 나라나 기업들이 바보도 아니고 미국이 그냥 전 세계 짱이니까 국채 사 이런다고 해서 국채를 살까요? 그렇지 않겠죠. 결국에는 많은 국가들과 기업들이 국채를 사기 위해서는 그만한 이유, 그만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만든 그 명분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법입니다. 이 지니어스 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준비금 의무에 있어요. 이 준비금 의무라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에 해당하는 준비금을 보유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준비금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달러 혹은 미국 단기 국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지니어스 법으로 인해서 미국은 어떤 이득을 보게 되죠? 미국의 달러를 구매하게 되던가 아니면 국채를 구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구조를 봤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사야 하고,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에서 많이 사용될수록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은 증가돼야 됩니다. 그럼 발행량이 증가가 될수록 또 뭘 많이 사야 되죠? 국채를 더 많이 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이 국채를 판매함으로써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겠죠. 물론 이 국채에 대한 이자를 줘야 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의 안정화를 야기시키는 하나의 구조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국채를 살 만한 명분을 만들게 된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업비트나 빗썸 같은 국내 거래소만 사용을 하신다면 이런 거래소들은 원화로도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중요한가, 사람들이 많이 쓸까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해외 거래소들을 봤을 때는 꼭 미국 거래소가 아니더라도 이 테더를 이용해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암호화폐 시장에 몰리면 몰릴수록 스테이블 코인은 더 많이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다른 코인을 사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스테이블 코인을 사야 하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뿌리고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시장에서 유동적으로 움직여줘야 유통이 되면서 흔한이 돼야 되는데, 단순히 사람들이 그냥 갖고만 있으면은 이게 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 유통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주기 위한 코인이 어떤 코인이다?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메이플 파이낸스라는 코인입니다. 이 코인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은행 역할을 하는 코인이에요. 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죠? 사람들한테 예금이나 적금을 받고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이 돈을 다시 기업에게 대출을 해줘서 사람들한테는 예금에 대한 이자를 주고 오히려 기업들한테는 대출에 대한 이자를 받아서 수익을 내는 것이 바로 은행입니다. 바로 이 은행의 역할을 암호화폐에서 하는 것이 바로 메이플 파이낸스예요. 이 메이플 파이낸스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의 대출을 받아서
이거에 대한 이자를 지급을 해주고 또 받은 스테이블 코인을 다른 기업에게 대출을 해줘서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특이한 구조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어요. 이 메이플 파이낸스는 여기에서 나온 수익을 통해서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의 양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온 수익으로 시장에 유통되어 있는 메이플 파이낸스 코인을 매수를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대출을 하면 할수록 스테이블 코인이 더 많이 유통이 될수록 메이플 파이낸스는 더 많이 수익이 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대출에 대한 이자를 계속해서 지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수익을 통해서 어떤 걸 한다? 시장에 유통되어 있는 메이플 파이낸스 코인을 매수를 함으로써 해당 코인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공급이 감소된다면 이 코인의 가격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죠?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에 라면이 100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100명의 사람이 산다면 이 라면의 가격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이 100명의 사람들이 모두 라면을 살 수 있겠죠. 자, 근데 100명의 사람들이 라면을 사려고 하는데 라면이 50개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 50개의 라면을 사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더 높은 가격을 부르면서 경쟁을 하게 되겠죠.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적으로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갖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을 불러서 사려고 하기 때문에 공급이 감소되게 되면 가격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공급 감소의 역할을 누가 하게 된다? 바로 메이플 파이낸스가 유통적인 메이플 코인을 매수를 함으로써 유통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조가 왜 일어났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사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이자를 받으면 수익을 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자를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 혹은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한 회사들은 이 코인 자체적으로는 어떤 부가적인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이용한다? 바로 이 메이플 파이낸스를 이용해서 간접적인 이자를 받거나 간접적인 이자를 내므로써 스테이블 코인을 유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플 파이낸스 코인은 앞으로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사업을 점점 확대시킬수록 이 가격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코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메이플 파이낸스 코인은 2025년도에 본격적으로 상장이 된 코인이기 때문에 아직 현재 바닥권에서 오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바닥이 있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영향력이 커진다고 한들 그것이 곧바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단순히 사서 수익이 나고 있는다고 해서 그게 내 돈이 될까요? 아니죠. 수익이 냈다면 적절한 목표가에 익절을 해야 그것이 내 돈이 되고 내 수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확한 진입 타점이나 목표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통방을 통해서 진입 매물대가 어디인지 쉽게 말해서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하는지를 전부 다 매주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통방에 들어와서 메이플 파이낸스와 같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종목들 낮은 가격에서 사서 비싸게 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로 들어와 보시면 소통방에 입장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급 투자 정보들 뿐만 아니라 매수와 매도 타점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설명란 혹은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의 관심은 점점 커지고 심지어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KRW1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이미 지니어스 법안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 움직임에 맞춰서 메이플 파이낸스와 같은 코인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알파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것을 그냥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다면 수혜가 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알아보신다면 누구보다 발빠르게 움직여서 먼저 매수를 하고 수익을 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인사이트들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이런 정보들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인사이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